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5월 19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녹음하는 날인데 시장이 참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거의 나스닥이 5% 가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갑자기 이게 뭐지?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봤는데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까지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요인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 어쨌든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그 와중에도 종목을 좀 찾아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게임 섹터입니다. 게임 섹터가 요 근래에는 그러니까 작년 연말, 올해 연초 이렇게 해서 이제 IT 개발자들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인력 구하는 게 좀 타이트해서 이제 또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그래서 이제 마진이 개선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는 게 대략적인 시장의 컨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게임사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이 크래프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게임 섹터 내에서 가장 시총도 높은 대장주이기도 한데 1분기 영업이익은 인건비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 증가 이슈로 시장 예상가 컨센보다는 좀 하회할 거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실적 발표 이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알게 모르게 어닝 서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뭐 얘기도 조금씩은 있었나 봐요. 저도 이제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어쨌든 대주주 무상증여 관련 일회성 비용이 좀 제거가 되고 연초 주가 하락으로 주식 보상 비용이 환입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3,100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익률이 무려 60%에 달해요. 원래 컨센이 한 1,700억. 1,900억인데 1,900억, 1,800억 이 정도였는데 그거보다는 좀 낮게 나오지 않나라고 시장에서 뭐 컨센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제 3,100억이 나왔으니까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근데 이게 그 영업이익 서프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성과도 굉장히 탄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대표 게임이 이제 배그인데 이게 1월 무료화 전환한 다음에 신규하고 이제 복귀 유저들이 많이 돌아왔고 장기 이탈 유저도 상당수 복귀했다라는 게 이제 회사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했고 직전 분기 대비 이제 MAU 그러니까 뭐 이용자 수인 거죠. 한 3배 정도 확대가 되었고 유료 구매자도 2배 정도 확대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늘었고 정말 오랜만에 게임사 컨콜 듣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제 주식 보상 비용이 주가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 영업이익 추정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음 분기에 갑자기 주가가 훅 올라가게 되면 또 주식 보상 비용이 갑자기 이제 대폭 늘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익 추정하는 건 좀 사실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사업적인 성과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저들이 게임에 복귀하고 있고 뭐 신규 유저 들어오고 이제 뭐 오랫동안 어쨌든 유저가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유저가 많아야 그걸 기반으로 어떤 또 다른 뭐 NFT든 뭐 이런 가능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가능은 한데 일단 그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그를 이제 좀 오랫동안 서비스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유입된 트래픽들을 어떻게 하면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에 대한 그런 경험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초기에 그러니까 배그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어쨌든 유퀴즈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죠? 하다가 뭐 이렇게 이용자가 네네.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유퀴즈의 그 대표님이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참 쉽지 않았구나를 느꼈던 게 16년, 17년 만에 터진 대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배틀그라운드까지. 그 전까지 그 게임들은 이렇게 성공을 잘 하지 못하다가 이제 16년, 17년 만에 성공을 해서 거의 뭐 한 3주 만에 대박이 난 그런 케이스라고 하는데 들으면서도 참 이런 대작이 나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온 유저들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나쁜 표현이지만 어떻게든 이걸 좀 잘 뽑아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컨콜에서 강조를 했던 게 인도에서 성과를 되게 강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는 객단가가 굉장히 낮아서 이거를 뭔가 사업화, 수익화 이런 걸 하기에는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똑같이 그러니까 일단 벌어들이는 그런 객단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굉장히 자기네들이 지역화 뭐 이런 그런 현지화 이런 작업을 굉장히 잘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하반기 출시 예정인 뭐 프로젝트 M이나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내비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초였죠. 그러니까 22년도 초에 이제 그 장병기 의장이 거의 한 300억 정도 사재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평단이 3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뭐 한 24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종합을 해봤을 때 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총이 지금 한 11조, 12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한 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분기에 이제 뭐 이런 일회성 비용 제거를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연간으로 그래도 지금 한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보고, 그러면 뭐 러프하게 퍼 10배 주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러면 10조에다가 갖고 있는 현금 및 현금 총괄 자산 3조면 13조 정도면 뭐 약간 그 정도는 네, 뭐 무난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게임 섹터가 실적 발표 잘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런 북밸류 측면에서는 뭐 하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 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북밸류랑 비교를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지금 많이 빠지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드릴 기업은 컴투스인데, 이게 어느 정도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는 사실 예상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서머너즈 워라는 대표 IP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기반으로 분기에 뭐 30%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기록을 했었는데, 어쩌다가 이게 뭐 컴투스가 분기 적자까지 전환이 됐는지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데, 그리고 그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컴투스를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좀 별로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 이유가 게임 이외의 사업 다각화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기대감도 있는데, 사실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컴투버스 처음 들었을 때 도대체 뭐 하려고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콩쿨에서 약간 그런 의문점이 좀 해소됐다라는 게 이번 컴투스의 좀 수학이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설명을 좀 드리면, 컴투스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이 매출과 이 퀀텀 점프를 했어요. 네. 그 했던 이유가 앱스토어라는 그런, 그러니까 컴투스에서는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앱스토어라는 게 열리면서 이들이 이제 사업을 질주할 수 있는 고속도로에 올라탔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이 기존에는 뭐 이제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던 게 이제 글로벌로 확 퍼지면서 회사가 이제 퀀텀 점프를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얘는 이쪽에서는 K 컨텐츠, K 팝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OTT들이 인프라를 깔아주고 있는데, 거기 경쟁력 있는 컨텐츠들을 자기네들이 선점을 해서 그 OTT에 올리기 시작을 하면 게임이랑 동일한 그런 자기네들이 과거 이렇게 점프업을 했던 그런 사례를 약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성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드라마 제작을 하면 IP들이 지금은 OTT로 많이 귀속을 되고 있잖아요. 왜냐면 처음에 제작비를 좀 지원을 받고, 계약 시점에서 이제 그런 그 드라마나 뭐 이런 콘텐츠 IP가 OTT로 넘어가게 되는데, 얘네는 자기네들이 선투자를 해서 IP를 확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성공을 하게 되면 굉장한 그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선투자 개념으로 이렇게 좀 이런 미디어 사업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번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업에서는 턴어라운드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익 턴어라운드가 언제 나올지는 사실 좀 약간 좀 미지수이긴 해요. 근데 이번 콩쿨에서는 왜 얘네들이 게임이 아닌 그 이외의 그런 뭐 드라마나 콘텐츠나 이런 미디어 사업에 좀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좀 이해, 뭐 이렇게 배경 이런 것들이 좀 설명된 그런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주주들이 이해하는 것, 투자자들이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기로 볼 수도 있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회사를 좀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어쩐 좀 그런 그림들이 좀 그려져야 좀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사실 평가는 좀 후선적이라고 하나? 맞나요? 후행적이잖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출이 많이 꺾이고, 이제 게임 본업에서의 캐시카우를 가지고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데 본업이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좀 줄고 있고,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한 2, 3년 뒤에 성공을 했으면 우리가 그때 이렇게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런 성과가 나온 거다라고 하면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어렵거나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회사가 이런 변화를 좀 하고 있다는 거 정도만 먼저 일단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실적 이제 다 들어갔잖아요. 1분기 네. 실적이. 네.
그 1분기 분기 보고서가 다 나온 이후에 이제 전체 다 들어갔고 이제 이어서 이제 1분기 기업들 수주 잔고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만 저희가 좀 간추려서 리포트 형식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네. 이거를 굳이 올려드리는 이유가 물론 이제 실적, 그러니까 PR, PBR로도 체크를 하고 계시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서프라이즈냐로 체크를 하고 계시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후행적인 거잖아요. 저번 1분기에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인데 모든 회사가 그렇진 않지만 수주 잔고랑 영업이익이 많이 일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주를 베이스로 하는 건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수주를 한 게 어차피 자기들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은 미래의 숫자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가다를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기 있는 회사들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회사들의 1차적인 필터링으로 보시면서 추가적인 이제 정성적인 부분을 찾아내면은 많은 부분을 걸러내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웹캐시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쪽, 개발 및 공급업과 관련된 기업이고 그동안의 수주 잔고가 뭐 한 50억, 60억이 맥스였는데 이번에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좀 빠르게 넘기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웹캐시 수주 잔고가 좋았고 케일럼의 수주 잔고도 이제 위로 크게 튄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노 약간 추억의 종목인 느낌인데 나노도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수주 잔고가 2개 분기 연속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1분기는 지난 4Q 대비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금액 자체는 여전히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노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업데이트가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이게 그 화력발전소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필터 만드는 회사로 네, 알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뭐 이렇게 친환경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나노의 이런 그러네요. 수주가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핸디소프트 수주 추이도 좋았고요. KSP 이게 아마 조선 쪽 엔진 관련 기자재인데 이따 저희 팀장님이 첨언해 주실 텐데 요즘에 조선 쪽 수주가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글루 같은 경우는 이어서 이글루 보고 계신데 이건 좀 계절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절성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도 이번에 굉장히 좋았고요. HK라는 종목도 수주가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RS 오토메이션 역시 마찬가지고요. 신세계 INC도 이번에 수주가 그동안에 좀 좋았던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케이프부터가 조선 네, 기자재죠. 네, 맞습니다. 보면은 케이프, 한라, IMS, 인하전공, 제일전기공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조선 기자재인데 보면 다 수주 잔고가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이제 물론 조선업 자체 회사들은 지금 1분기 실적이 안 나왔죠. 그 이유는 이제 손상 잡아야 될 것들이 있고 철판 가격이 오르거나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매출액 단계에서는 지금 쳐내고 있는 물량이 높기 때문에 높게 나온 것 같고 케이프 같은 경우는 정말 좀 개인적으로는 아까운 종목인데 왜냐하면 케이프의 본업은 실린더입니다. 엔진 실린더. 그래서 우리 자동차는 사실 폐차할 때까지 실린더를 갈 일이 없거든요. 갈 일이 생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엔진 뚜껑을 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배 같은 경우는 25년씩 쓰기도 하고 훨씬 더 다르기 때문에 실린더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이 엔진 뚜껑을 따고 실린더를 배 예비로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서 갈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이면서 이렇게 꾸준히 나가는 거라서 이렇게 조선이 턴하면 엄청 좋을 상황인데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케이프가 사업을 다 변화했죠. 그래서 케이프 투자증권 우리가 아는 그걸 인수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습니다. 증권사가 최근에 이제 주가는 좀 내려가고 있지만 실적은 사실 엄청 잘 나오고 있어요. 모든 증권사들이. 그래서 그런 실적들이 다 케이프에서 열심히 버는 게 케이프 투자증권의 실적에 다 묻혀버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조선주가 아니게 돼버렸지만 뭐 증권사에서는 수주 잔고라는 게 없으니까 여기는 수주 잔고들은 다 조선업에 대한 물량이었죠. 그래서 되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한라 IMS는 또 이것도 한때 얘기가 한참 많이 나왔던 BWTS 관련된 종목이죠. 그리고 인하전공은 두산 엔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조선기자재 업체인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일전기공업은 방폭등을 가지고 이제 LNG 선박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면은 늘게 되면서 수주 잔고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가랑 수주장과 거의 X자 크로스로 되고 있어서 그건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조선 기자재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큰형님인 조선주가 그쵸. 빠지게 되면 이 현대차랑 자동차 부품사의 관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큰형님들이 잘 해주면서 조금 더 잘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용도 이제 태용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풍력주로 알고 있는데 풍력주도 맞고요. 근데 태용은 일단은 단조 회사거든요. 근데 풍력에서 사용하는 단조품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아마 대부분의 매출액이 조선에서 나올 거예요. 조선에서 이제 쓰는 단조품 중에 가장 큰 게 샤프트거든요. 이것도 기술 시간에 안 졸고 중학교 때 들으셨으면 아마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엔진에 있는 샤프트 이렇게 캠이 뭐 폭발하고 터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가 많이 가기 때문에 단조를 쳐가지고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프로펠러랑 연결이 되잖아요. 엔진에서 배는 제일 뒤에 프로펠러가 돌아가가지고 이제 배가 앞으로 나가죠. 그런 것들 이렇게 뒤틀림이 생기는 것들은 다 단조를 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태용도 아마도 조선 풍력도 물론 영향을 받았을 거지만 이런 조선이 물량이 많다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리엔탈 전공도 있네요. 요즘엔 모르실 텐데 태용이 한때는 시총 1위였잖아요. 코스닥의 1위였습니다. 한때는 에코프로였고 셀트리온이었고 태용이 네. 지금은 이제 태용이 약간 좀 이렇게 좀 그게 맛이 됐는데 예전에는 얘가 이제 네. 코스닥 시총 1위 지금 예전에 대충 언제쯤 2000년대 초반 1위였던 네. 이후에 또 그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주식 처음 할 때가 07년, 08년 그때였는데 그때 아마 예전에 얘가 지금으로 치면 에코프로였습니다. 그렇죠. 에코프로 LNF였어요. 다시 에코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조선사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네. 그다음에 JNK 히터 요거는 이제 수소 쪽으로 많이 수소 테마로 타고 있지만 본업은 이제 여기도 보일러 쪽인데 네. 이쪽도 수주 잔고가 많다는 거는 좋은 소식 같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오리엔탈 전공도 조선 수가 기자재. 네.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이게 오리엔탈 전공이랑 오리엔트 전공을 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헷갈려서 이재명 테마주가 가끔 그래서 이거 아니다 네. 이게 아니고 딴 게 테마주다. 뭐 테마주가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그쵸. 어쨌든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스코 홀딩스, 예스코는 그 가스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도 지금 수주가 2천억을 넘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좋았고 유니슨도 네. 요거 이제 풍력이니까. 이것도 수주잔고가 이렇게 줄지 않고 꾸준하게 네.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웰크론 한택이 또 수주가 크게 늘었고요. 네. 여기는 밑에 주가를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조금 선반영이 네. 좀 된 것 같습니다. 삼강 MNT도 이게 꾸준히 계속 좋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때 수주가 엄청 좋아서 저희가 좀 그쵸. 강하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던 종목인데 여전히 그 수주 잔고도 좋고 또 주가도 또 견조하게 나름대로는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종목들도 좀 섹터로 묶을 만한 것 같은데 대한전선,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 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이제 전기 관련 회사들이 저희가 전에도 따로 소개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구리값이 오르고 하면은 마진이 스퀴즈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되게 자신 있게 그 구리값 오른 거 우리는 다 플러스 해가지고 다 받아요라는 식으로 그 공통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분명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인프라 투자들 중에서도 전력망 같은 경우가 노후화가 엄청 됐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신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뭐 다 상황이 그 다음에 또 이게 변전기 하는 회사인데 또 효성중공업도 변전기를 하거든요. 물론 효성중공업은 이제 다른 사업부가 많기 때문에 좀 희석돼서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쪽 섹터가 지금 공통적으로 좋다는 게 이런 수주 잔고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 시스템도 네. 방산 업체인데 네.
좋고요. 미포조선이라던가 대우조선 해양은 이제 뉴스 신문지상으로도 많이 보셨을 네, 것 네. 같아요. 그 역대 최대. 네. 이렇게. 밑에 보시면 삼성중공업도 있는데 삼성중공업도 수주가 괜찮아요.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GNC 에너지. 네. 또 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네, 삼성중공업도 수주가 좋았고 재룡전기 여기도 전기네요. 네, 네. 전기 여기도 쪽이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전기 요 인프라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아도 네. 지금 전체 시장이 너무 안 좋긴 하지만 네, 코메론이 줄 잡았는데 여기도 수주 잔고가 다른데요. 코메론이 주체권 맞나? 네, 줄자 맞아요. 맞고 코메론 같은 경우는 미국 매출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환율 올라올 때 되게 유리할 거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집값이 안 빠진다고 하잖아요.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워낙 시총이 작고 한 1,000억 되려나? 너무 시총이 작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사고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상황이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그 뭐 줄자의 가격 전가가 안 되기는 좀 힘들 거. 물론 거기도 철판이 들어가지만 가격 전가 안 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달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이게 부산에 있는 회사거든요. 되게 조그마한 회사인데 꼭 가치 투자 같은 걸로 퀀트를 돌리면 항상 걸리는 회사예요. 그만큼 따박따박 자기 몫은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안정적인. 네. 근데 수주 잔고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각화한 걸 보면은 2021년에 한번 점프를 하고 한 번 더 2단 점프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회사가 그만큼 많이 좋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주가는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네. 좀 이런 네. 것도 잘 그러니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그다음에 SP 시스템즈라는 회사도 좀 늘어난 모습이고요. 모비스 이 모비스는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주식 커뮤니티방 이런 데서 들었는데 나 뭐 사야 돼? 모비스 사 그랬더니 현대모비스 얘기하고 모비스 사 그랬는데 진짜 모비스를 네. 상장돼 있어서 모비스 사가지고 너무 고맙다 뭐 그런 거 그랬던 많죠. 네 뭐 그런 이게 뭐 그냥 우스갯소리 이건 현대모비스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말했던 네. 분은 이제 현대모비스를 얘기를 한 건데 네. 이제 다른 모비스 모비스. 검색해보니까 모비스가 있으니까 네. 이건가 보다라고 해서 뭐 했던 뭐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가끔 그렇게 얻어걸리면 참 좋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어쨌든 벌켜나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일진파워 이것도 전력 이미 관련된. 네. 주가가 좀 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토탈소프트도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동양철관 네. 이거는 뭐 거의 3배, 4배가 늘어났네요. 네. 수주 잔고가. 그리고 원일특강 이게 다 철강 쪽인데 이쪽도 네. 좋고요. 풍산도 한번 점프를 한 느낌이고요. 삼화 알미늄, 비철 쪽도 비철 철강들 중에서도 재고가 이제 영향이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을 텐데 있는 회사들은 그런 게 왜냐하면 특히나 이게 영업이익 수주 잔고란 건 사실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액과 관련된 거니까 지금같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매출액은 무조건 점프를 하니까 이게 다 이렇게 시각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세노텍도 이 세노텍은 저희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저희 부산에서 네네. 거의 그 부산 IFC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내용을 들었는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추정을 하지? 어려웠는데 이게 좀 최근에 좀 수주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밑에부터는 이제 또 건설사입니다. 네. JS&D, HDC, 랩스, 변호는 아니지만 GS건설, 까뮤ENC, 동부건설 다 이제 동아지질, 삼부토건 다 이제 건설사고요. 건설사들은 지금 현재 수주 잔고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세보MC라고 있는데 네. 여기가 그 삼성 탭이랑 좀 네. 연관이 좀 있는 회사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아는 형님이 이제 건설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수원 평택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평택이 아니라 화성이나 뭐 이런 그 수원 삼성 탭에서 이런 네.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들었습니다. 세보 MC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덕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덕트는 이제 파이프랑 덕트가 있는데 그 플랜트를 설계할 때 파이프는 유체를 옮기는 거고요. 덕트는 기체를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덕트 같은 경우가 특별히 이 회사한테 맡기는 이유가 거기는 좀 외부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라든지 이렇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 가스들이 있잖아요. 뭐 불화수소가 섞였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우리가 고깃집에서 사용하는 덕트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불화수소 코팅이 되어 있는 이런 덕트를 사용해서 제작을 하고 이제 시공을 하고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주로 반도체 이제
하고 관련이 있고요. 세부 MC가 이렇게 띄었는데 밑에 이제 보시면은 또 조금은 다른 회사지만 반도체 유틸리티 회사들도 올해 지금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좋아요. 예를 들면 STI라든지 한양인지라든지 뭐 LOT 베큐움도 어떻게 보면은 유틸리티거든요. 이 앞단에 들어가는 펌프인데 이런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수주 잔고가 좋은 거는 지금 P3 를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P4도 이제 앞당겨서 좀 된다고 하고 이번에 이제 내일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자마자 이제 삼성전자 평택부터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와서 뭐 하겠어요? 우리 이렇게 좋다. 우리 투자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서로 그럼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할 건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다른 이제 두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인텍 플러스 뭐 파크 시스템, DTCK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이제 또 반도체 장비주인데 반도체 장비주도 수주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투자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나 반도체 장비주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조차도 부족하다. 그래서 발주를 조금씩 더 빠르게 땡겨서 내면은 그게 수주 잔고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지만 반도체 유틸리티 주들은 정말 그냥 지금 약간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크로스 체크를 해봐도 STI 같은 경우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제일 높은데 시장하고 대신에 가장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STI는 CCSS랑 배관 말고도 이제 장비 자체를 하는 게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거의 10배 가까이 받고 있지만 시장하고 그만큼 소통을 좀 잘 해주고 그 애널리스트도 거기에 맞춰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차피 제가 보기에 이 섹터들은 무차별하기 때문에 얘가 좋다고 하면은 다른 회사도 비슷한 수준으로 흘러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한양인지라든지 다른 회사들도 세부 MEC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진짜 시장만 좀 올라가면 다 좋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주 잔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애들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회사죠. 대부 마그네틱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그 장비 PNT 같은 경우도 이제 수주 잔고가 한 번 더 점프업 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왔고 원익 PN이 이것도 이제 원익을 이제 PNE 솔루션을 원익이 이제 인수한 건데 하고 이제 수주 잔고 이렇게 빵 올라온 거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M+는 거의 뭐 따따블이 된 것 같고요. 이노메트리 이런 회사들이 다 2차 전지 쪽인데 2차 전지 장비주도 지금 주가가 약간 슬로우한 거에 비해서 수주 잔고는 꾸준한 것 같습니다. 네, 장비주 소재주가 훨씬 많이 갔죠. 네. 고프로, LNF. 네. 요즘에는 이제 그 두 개 종목이 코스닥의 1등, 2등이 돼버렸죠. 이제 셀트리온은 완전히 이제 나가리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는 처음 왔을 때는 오 이랬는데 이제는 뭐 그게 그렇게 돼버렸고, 이런 수주 잔고들이 높은 회사들을 1차적인 필터링 기준으로 삼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한 회사만 이렇게 폭 뛴 거는 아마 뭐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섹터 전체가 같이 업을 한 거는 아마 한 회사만의 그게 아니라 뭐 다 같이 좋은 일이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이라고 해야 되나? 좀 내보게 되면 어느 정도 주가에 이게 선반영이 되어 있는지 네. 또 저가 수주한 거 아닌지 뭐 이런 것들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주 증가가 다음 분기에도 있을 수 있을지 네.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점검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네. 또 이렇게 좋은 종목 이게 바로 맞춰서 가는 종목도 있는데 그렇죠. 꼭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뭐 이렇게 잡혀놓은 게 많으면 그러니까 막 좀 그럴싸한 표현은 안전마진이라고 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노가다를 열심히 해서 엑셀로도 다 로우 데이터로도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필요하신 대로 가공해서 사용하시면은 본인의 예를 들면 필터를 건다든지 나는 뭐 YY 기준으로 보겠다, QQ 기준으로 보겠다, 몇 프로 이상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은 저희가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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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